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암 환자들이 뭘 먹어야 하느냐?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 의사들은 실제로 탄수화물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상 세포 역시 탄수화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암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맛있어서 당기는 음식, 즉 탄수화물이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한문으로 당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것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에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매우 빠르게 온몸으로 퍼지는데 이때 암세포뿐 아니라 만성염증세포도 포도당을 먹어 치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죠. 실제로 혈당 지수가 높은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 암세포의 먹이를 제공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상세포도 역시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반면 나쁜 탄수화물은 혈당을 순간적으로 급등시켜 암세포의 성장에 일조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나쁜 탄수화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어 지방간, 비만,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결국 혈관이 막혀 심장병이나 암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암 환자들은 나쁜 탄수화물을 피하고 좋은 탄수화물, 예를 들어 야채와 같은 저당지수의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C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비타민C가 암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경구 섭취 시 체내 흡수량은 한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먹어도 혈중 농도는 200에서 250mg 정도에 머물고 나머지는 배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저용량일 경우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량일 경우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C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 용도와 용량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에서 부패하거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체중 1kg당 0.5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피해야 할 것은 암세포가 선호하는 나쁜 탄수화물,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등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 즉 혈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양소는 서로 균형 있게 섭취되어야 하며 극단적인 편식이나 무분별한 식이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정기적인 검진, 모니터링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암 치료에 있어서 항암제와 보조 치료로서 비타민C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암 환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이나 영양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대사 체계와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암 치료와 예방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자 예방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